안녕하십니까. 3월 20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대로 된 반등이 나왔습니다.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해서 나왔는데, 문제는 제가 가진 종목이 크게 해당 사항이 없었다는 부분이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이게 제가 시장 보는 눈이 좀 어둡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반등을 크게 할 줄 알고 대비를 했는데, 반등을 크게 했는데 내가 가진 종목이 크기에 큰 혜택을 못 받았을 때 손실 볼 때만큼의 어떤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력을 더 키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정말 좋고 좋은 종목들이 많았는데 결과적으로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내 생각이 짧았다가 결론입니다. 그래서 좀 더 생각을 잘 해야 되겠다. 생각을 통해서 매매를 하는 사람이 생각을 잘 못했다는 점에서 무척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좀 아쉽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제가 봤던 것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외 증시인데요. 미증시가 다우지수가 거의 한 1%, 나스닥이 2.3%, 나스닥이 지금 강합니다. 이게 종목을 보니까 테슬라가 아주 강하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전기자동차 뭐 이쪽이죠. 그래서 테슬라가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나스닥이 좀 강하게 올라간 것 같고요. 세계 증시가 상승한 부분은 통화 스와프 확대 부분이 또 새로 언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부양책은 계속 지금 언급되는 부분이죠.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돈을 푼다는 부분은 각국이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뭐 유럽, 미국 할 것 없이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떨어지는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 경기 부양책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돈을 그냥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코로나 부분이 바이러스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결이 되게 되면 시중에 풀려있는 돈의 힘으로 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급등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급락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계속 손절하지 않고 종목을 보유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오긴 했었습니다. 해외 증시부터 간단히 보겠습니다. 미증시 보시면 강하지는 않았는데요. 0.95% 정도로 강하지는 않았는데 오늘 미국 선물 지수가 약한 모습을 보이다가 한 1% 정도로 장 후반에 들어올렸어요. 그래서 장 후반에 우리 증시를 끌어올리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독일 증시가 오늘 선물 지수가 좋았습니다.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증시는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고 표현하기보다는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더 내려가기가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좋은 호재가 있어서 올라간다는 게 아니고 악재에 비해서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개념으로 위로 올라가지 않겠느냐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해외 증시는 상승적으로 방향을 완전히 잡은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국내 증시는 항상 선반영을 합니다. 미증시가 오르기 전에 오늘 저녁에 미증시가 오를 것 같으면 선반영해서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장 후반에 보시면 꾸준하게 밀어 올려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주 강한 모습을 보였고, 오늘 특징적이었던 것은 코스닥에서 기관이 한 1,5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거래소도 한 3,000억 정도. 그래서 기관이 대거 매수가 들어왔다는 이 부분이 본격적으로 증시를 방어하겠다, 그런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빠질 만큼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많이 빠질 때 이때 받을 줄 알았는데 이때는 가만 놔두고 그냥 흘려버리고 오늘 들어 올리면서 대량으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상승적으로 방향을 잡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위쪽을 보고 대응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통화 스와프 이 부분이 우리나라 증시에도 좀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지금 환율이 조금 불안했거든요. 1120
1145인가 1145까지 지금 좀 약간 내려왔네요. 1150대까지 가면서 상당히 불안감을 줬었는데 통화스와프가 미국하고 우리하고 통화스와프 체결을 했습니다.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일단 유사시에 달러를 서로 빌려오고 빌려주고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통화스와프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전에 있었던 금융위기 같은 부분이 그 불안감이 완화가 되는 거겠죠. 급하면 돈을 빌려올 수 있기 때문에 달러 부족 현상으로 해서 IMF 금융위기가 왔었으니까요. 그 부분을 불안감을 가지고 있던 것을 해소를 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서 악재가 해소됐다 이런 의미로 가지고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이제는 바닥이다 생각하고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기관의 선택이 상당히 현명하지 않았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들은 여기서 계속 사가지고 있다가 내려오면서 버티고 버티다가 여기서 손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손절해서 어제까지 손절을 코스닥 기준으로 손절했고 오늘도 2천억 정도 코스닥에서 손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에 잘 나가는 우량 종목까지 아마 개인들은 다 던져버린 것 같아요. 이 다 던진 이 상황이 바닥으로 인식해서 기관들이 그걸 매수하고 들어 올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개인들이 더 팔 물량이 없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기서 샀어 여기서 손절했으니까 엄청난 손실이 발생했을 겁니다. 그런 손실을 발생하고 지금 그 손절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기관들이 물량을 내놓지 않는다면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외국인들도 거의 많이 팔았기 때문에 이제 매수가 들어와야 될 타임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지수는 상방으로 보고 대응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오늘 제가 그 매매했던 것 중에 잘못된 부분들을 오늘 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수라기보다는 실력 부족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어제 한국알콜 몰빵하고 넘어왔었는데요. 오르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문제죠. 코스닥 지수가 9.2%나 올랐는데 한국알콜이 4.8% 반밖에 못 올랐습니다. 지수가 이만큼 오를 동안에 그냥 10% 오를 동안에 반밖에 못 올랐다는 것은 올라갈 때 따라 올라가는 그 매수 종목을 잘못 선택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나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또 말이 맞는 것이 지수가 오른다는 말은 원래 이거 그 소독제나 그 마스크 이런 종목들은 인버스 개념으로 움직이거든요. 오늘 보시면 웰크롬 같은 종목 2%밖에 못 올랐죠. 마스크인데 그 뭐 모나리자 휴지 관련주도 3% 정도밖에 못 올랐고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진단 키트인 시젠 1%, 뭐 수젠텍 4%, 랩지노믹스 2% 이런 식으로 코로나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이 오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코로나 악재로 인해서 지수가 떨어질 때 이때 그 코로나 수혜주들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인버스 관점으로 반대로 움직이는 게 코로나 관련주였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빠질 때 올라가고 오늘처럼 지수가 오르면 못 올라가고 내려오는 게 일반적인 그 흐름이 맞는데요. 이게 언제부턴가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한국알콜 같은 경우에 지수가 빠질 때 너무 많이 빠지니까 같은 방향으로 확 빠져버립니다. 이게 어제 15%가 빠졌었죠. 지수보다 더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빠질 때 같이 따라서 지수가 많이 빠질 때는 같이 따라서 움직여서 빠져버렸다는 거죠. 근데 지수가 올라갈 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악재가 해소돼서 올라간다는 개념으로 보면 이 악재라는 게 코로나인데 코로나 관련주가 해소가 된다. 악재가 해소된다는 개념이니까 여기 올라갈 이유가 없다. 이렇게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한 건데 만약에 지수가 강하게 올라간다고 가정한다면 코로나 관련주보다는 오히려 우량주 쪽으로 매매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 어제 봤던 KMW 같은 5G 관련주, 이 5G 관련주는 왜 좋게 봤느냐 하면 어제같이 급락하는 장에도 빠지지 않고 버텼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하게 올라갔고 코이보 이 종목도 지금 강하게 반등하는 것 같고요. 이런 식의 어떤 그
지수하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종목 쪽으로 매매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올라간 종목 보시면 비덴트는 무슨 재료가 있는가 모르겠네요. 암호화폐 관련주인데 이거 그 상한가까지 들어가 버렸고요. 오늘 한진칼이 이것도 빨리 발견했더라면 좋았을 뻔했는데 우선주가 상한가 들어가고 나서 발견을 했습니다. 뭐 한다고 종목들 이렇게 계속 추적했어야 되는데 한국알코올 이거 쳐다보고 있다가 이게 좀 올라갈까 싶었어. 한국알코올하고 MH에탄올 이것만 꽂혀갖고 지켜보고 있다가 지수가 올라가니까 올라가겠지 생각했는데 지수 올라가는데 못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쪽에 헛다리 잡고 있다가 좋은 기회를 오늘이 정말 좋은 기회였었어요. 코스닥이 어제처럼 12% 빠지는 것도 보기 드물지만 코스닥이 10% 정도 상승하는 것도 보기 드문 장입니다. 그래서 어제 잃었으면 오늘 땄어야 되는 날인데 오늘 많이 못 땄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 종목을 잘못 잡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을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말 지나고 나서 월요일 날도 계속 상승 방향으로 잡는다면 지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이 정도 선까지는 올라온다고 봐야 되겠죠. 더군다나 기관들이 대거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얘들은 방향 잡아서 이렇게 1,500억 정도 코스닥을 매수했으면 쉽게 손실보고 던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버티고 있으면 호재성 뉴스가 나왔을 때 개인들이 다 팔아버렸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는 갑다라고 느끼고 한 이 정도 되면 따라 들어오게 되겠죠. 따라서 개인들이 뒤를 받쳐서 끌어올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관이 이만큼 잡아버렸기 때문에 외국인도 매도를 너무 많이 해서 팔 게 없으니까 매수 들어오고 하면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가정했을 때 월요일날 코스닥 지수가 만약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면 많이 빠졌던 우량주 쪽으로 잡는 것이 맞지 않을까. 지금 많이 빠졌죠. 이 테슬라 관련한 종목을 알고 있는데요. 반도체 관련주 롯데시스템 20%까지 올라갔고요. 이쪽이 전부 급등을 했네요. 이 종목들이 뭐였느냐 하면 지수하고 같이 빠져가지고 코스닥 지수 급락할 때 빠져가지고 지수가 반등하면 올라가지 싶은 종목들을 제가 뽑아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종목들 그냥 아침부터 여기서 잡았더라도 지수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갔었죠.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쪽을 잡았으면 상당히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이걸 엉뚱하게 소독약 관련주에 올인해가지고 5%밖에 못 먹었다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게 합니다. 이거 어제 잃었을 때의 대응을 잘 못했다는 생각, 내려갈 때 거의 현금을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데 괜히 종목 들고 있다가 손실 본 그 부분이 실수였다면 오늘은 올라가는 이 상황에 올라가지 싶은 종목적으로 분산해서 여러 종목을 잡는 것이 맞았지 싶은데 그동안 많이 빠진 종목들이 오늘 대거 반등을 했습니다. 아주 강하게. 그래서 이 좋은 흐름에 제대로 못 먹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많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건 또 제가 선택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다. 와, 삼성 출판사도 상하가 들어가 버렸습니다. 대단합니다. 이 참 제가 한때 좋아했던 종목인데요. 아침부터 출기차게 올라갔네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많이 빠진 종목들이 늘렸었는데 그것도 궁금하네요. 바른손 ENA하고 바른손은 별로 못 올라갔네요. 이건 제가 언젠가 한번 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아직까지 코로나가 진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주라든가 기술주, 우량주들이 대거 올라가는 날이다. 그래서 이건 월요일까지 계속 상승적으로 방향을 잡을 것 같은 오늘 잡아서 계속 홀딩하는 쪽으로 우량주 쪽으로 홀딩하는 게 맞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나고 보니까 아주 좋은 날이었었고요. 제대로 먹지 못한 것도 후회되지만 저점에서 잡아서 계속 홀딩했다면 지수가 월요일날 다시 또 튀어오른다고 봤을 때, 왜냐면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요. 튀어오를 때 추가로 또 올라갈 수 있어서 아주 좋은 날이었을 건데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정리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좀 아쉽긴 하고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성전자도 들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모든 종목들이 다 좋다. 한진칼은 경영권 분쟁 관련한 또 무슨 뉴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계속 경영권 분쟁으로 논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원태 회장 측하고 조현아 부사장 측의 그 팀이 반반 나눠가지고 지금 지분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총에서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지난 그 작년 12월 26일 날 가지고 있는 그 주주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그 큰 이상이 없는데, 문제는 끝나고 나서 임시 주총 같은 것을 요구를 해서 회사, 제가 그 내기를 잘 모르겠지만 이쪽에서 지분을 많이 확보한 다음에 임시 주총을 열어가지고 경영권을 도전하는 뭐 이런 식의 어떤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조원태 회장, 현재 있는 조원태 회장 쪽에 우호적인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조현아 부사장 쪽이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경영권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워낙 지금 주식을 자꾸 끌어 사모으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속상해서 별로 말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바이오주들도 되게 올라갔네요. 기관들이 들어올 때는 또 주로 이 바이오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을 이제 끌어올리죠. 예전에 그 공식 코스닥이 오른다는 것은 바이오가 오른다, 이런 것하고 좀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가 올라갔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는 폐렴 관련주 이런 쪽은 조금 자제를 하고 우량주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섭섭해서 제가 말을 좀 길게 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그 한국알코올을 마지막에 다 정리해 버렸습니다. 모두 다 정리를 해 버렸고요. 그 다음 오늘 또 제가 실수했던 것도 한 가지를 잘 못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실수를 하지 마시라고. 오늘도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지수가 밀릴 때 그 선물 옵션 매매하게 되면 그 선물 매도를 치면은 지수가 내려갈 때 거꾸로 올라가기 때문에, 매도 치면 밑으로 가면 먹는 게 선물 매도거든요. 그래서 선물 거래를 한다면 지수가 이렇게 많이 빠질 때, 어제 같은 날 많이 빠질 때 그 선물 매도 쪽으로 들어가면 이익이 나니까, 이럴 때 그 빠질 줄 예상하면서 괜히 들어가서 그 인버스 될 줄 알고 코로나 관련주 가지고 있다가 같이 빠져버리니까 지수가 빠질 걸 예상하는데 손실이 발생해 버려 가지고, 그래서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수가 빠질 때 매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게 또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머릿속에. 그래서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종목 중에 있습니다. 코덱스 200 그 선물 인버스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 이름이,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하시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손해봤다는 것을 보여드리면서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는 거를 혹시 안 해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배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물 인버스니까 선물 매도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선물 지수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인버스니까 선물 지수가 내려갈 때 수익이 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고요. 거기에 2 곱하기 되어 있다는 의미로 봐서 제가 추측한데 선물 지수보다 2배 크기로 움직인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선물 지수대로 움직이면 선물 지수가 그 올라가는 수치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얼마 격차가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강하게 그 많이 올라가는 2배속짜리 이 종목이 가장 그 거래량도 많고 해서 이걸 한번 매매해보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그래서 한번 해봤습니다. 할 때 이때는 이제 선물 지수를 맞춰봐야 되겠죠. 선물 지수 6월물입니다. 그러니까 369 마감이니까요. 6월달 마감되는 코스피 200 선물을 분차트로 띄워놓고, 제가 했던 걸 보여드릴게요. 분차트로 띄워놓고 여기쯤에서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선물 지수가 내려가면 오르지 않겠느냐, 이제 이 생각을 해서 이제 선물 지수가 약간 내려가는 느낌이 들었을 때, 그러니까 해외 증시가 하락 쪽으로 방향을 잡길래 미국 선물 지수가 하락하길래 선물 지수가 빠지면 얘가 오른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그 시작을 했습니다. 항상 그랬던 것처럼 시작할 때는 항상 돈을 풉니다. 이렇게 내려올 때 여기서 올라갔죠. 반대로 가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빠질 때 여기서 올라가서 200만원치 매수해갖고 수익이 조금 났어요. 몇만원 벌었습니다. 한 6, 7만원 벌었던 것 같아요. 벌었는데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여기서 다시 또 여기 오면 이거 고점이니까 이렇게 내려가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이익 실현했으니까요. 다시 내려가고 여기서 다시 샀죠. 샀는데 확 빠져버렸습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확 들어올려 버렸거든요. 그래서 확 빠질 때 역시나 항상 당하는 그 모션으로 손실을 봤습니다. 그래서 손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코스트라니 선생님 책에도 나와 있어요. 코스트라니 선생님도 모든 매매를 다 해보셨다고 그럽니다. 주식도 매매해봤고, 금도 매매해봤고, 뭐 석유도 매매하고, 뭐 가죽부터 해서 팔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그 거래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면 가죽을 대량으로 매수해가지고, 왜냐하면 군화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죽값이 폭등하면 다시 내서 팔고 뭐 이런 식으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물건들에 대해서 매매를 하셨다 그럽니다. 그렇게 매매를 하셨으니까 선물 매도도 물론 하셨겠죠. 코스트라니 선생님이 돈을 가장 많이 벌었을 때가 언제였느냐 하면 그냥 참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대전 때 원래 헝가리에서 태어나셨는데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부친이 아들은 공부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프랑스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헝가리에서. 프랑스로 유학 보냈는데 어디로 보냈냐면 정권사 객장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정권 배우라고. 거의 참 좀 의식이 게임 분이셨던 것 같아요. 요즘 같으면 주식한다 그러면 난리 나죠. 저희 집에 아들 둘하고 집사람까지 어제 제가 손실 보고 나서 단체로 어마어마한 공격을 해가지고 제가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루에 170만원 손실 나버리니까 하루는 아니고 이틀치인데요. 170만원 손실 나니까 1000만원으로 해서 400만원 벌어놨다가 거기서 170만원 까먹었는데 벌어놓은 돈은 어디 갚고 170만원 잃었다고 그렇게 갖고 주식을 왜 하느냐는 식으로 어마어마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멘탈이 붕괴됐는데 가족들한테 또 한 방 더 맞아가지고 충격 받았는데 한 방 더 맞아갖고 정신이 없었죠. 그래서 이제 뭐 얘기다 이래 갔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대한민국 주식 투자자들은 도박꾼으로 거의 비유를 합니다. 실제로 그런 것도 좀 있고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도박판이라고 저도 보기 때문에 이 투자하는 사람들은 도박의 중독성에 어느 정도 빠지셨다고 봐야 됩니다. 이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코스트라니 선생님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밤새도록 도박판에 들어가가지고 빠찡고 카지노에 가서 돈을 다 잃고 나서 새벽에 나올 때 예를 든 거예요. 술을 진창 마시고 돈 다 잃고 나와가지고 새벽에 나와서 다시는 내가 카지노에 발을 들여놓지 않겠다 그러고 집에 돌아와서 푹 자고 일어나서 다시 깨어나서 어스름한 저녁이 되면 발길이 저절로 카지노로 향한다. 이게 주식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같다. 투자하는 사람의 마음과 같다. 이렇게 묘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한번 발 빠진 사람들은 잘 못 빠져나옵니다. 아주 중독성,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듯이 극한의 마음으로 정말 다시는 돌아보지 않아야지 하는 아주 강인한 어떤 결단력이 없다면 쉽게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그걸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걸 잃고 나서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매매하고 다 잃고 났을 때 더 이상 길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이건 빨리 멈출수록 좋은 겁니다. 이번 기회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수가 이렇게 급등락하는 이런 현상이 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상처가 나서 손실이 아주 크시다면 한번 지금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거 반등 나올 때 또 벌어야지 하고 뛰어들면 그때가 또 꼭지라서 또 밀립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내가 실력이 쌓여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저도 그걸 느끼고 있어요. 실력이 쌓이지 않은 상황에서는 아무리 해봐야 손실하고 올라가는 거 보고 들어가면 다시 또 손실 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역방향으로 갑니다. 대다수의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손실이 아주 크다 싶을 때는 완전히 손을 끊고 여기 바닥을 떠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건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정말 아파트 15층에서 창문을 열고 아래를 바라보는 그 심정을 느끼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멈추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제가 만약 조언을 하자면 코스트라니 선생님도 그렇게 해놨어요. 선언책의 제일 서두 부분에 주식 투자를 하지 말라는 글을 제일 먼저 써놨습니다. 만약에 상승하는 흐름이라고 생각되면 우량주에 여유자금으로 우량주 매수해놓고 10년 동안 푹 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쳐다보지 말고. 그럼 10년 뒤에 돈을 벌었을 것이다.
장기 투자를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건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주식 사겠다고 올라가는 종목 찾아서 막 샀다 팔았다 하면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역방향을 거의 타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돈이 여유자금이 있다면 삼성전자부터 해서 우리나라의 우량주들, 그 많이 빠졌던 우량주들을 분산해서 한 10종목이나 20종목 쫙 나눠서 뭐 1000만원 정도 딱 매수해놓고 탁 덮어보고 올 연말에 가서 딱 열면 거의 수익이 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가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지 않을 거라는 건 저는 거의 확실하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의 문제이지. 우리 둘째 아들이 오늘 아주 기쁜 소식을 저한테 얘기했는데요. 자기 예상에는 6월쯤 되면 코로나가 거의 자연적으로 소멸돼 버릴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저도 그게 좀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동의합니다. 이거 코로나 계속 갈 게 아니고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빠졌던 부분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이도 저도 안 되겠다 싶으면 속 끓이지 말고 우량주 쭉 그냥 한 종목이 하면 안 돼요. 그 종목 이상이 생길 수 있으니까 삼성전자부터 해서 쭉 그 우량주 쫙 나눠 가지고 뭐 그 많잖아요. 5G 관련주 이런 종목도 괜찮고 우량하다 싶은 종목들 많이 사죠. 지금 여기서 사면 뭐 좋습니다. 한 종목에 몰빵하라는 뜻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우량주를 좀 분산해서 반도체, 자동차, 뭐 5G 이런 식으로 쭉 나눠서 쫙 매수해놓고 컴퓨터 다 꺼쁘고 나는 이제 그만 본다 이러고 나나 불고 1년 동안 뒤에 오늘 연말에 딱 여시면 분명히 수익이 날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고선하게 선생님 써놨어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어떤 도박하는 그러니까 짜릿한 스릴을 느끼는 이 놀이하는 게 인간이라는 그 부분을 써놨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돈을 잃고 따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뭔가를 느끼고 싶어서 그래도 투자하고 싶은 사람을 위해서 그 책을 써놓으신 거예요. 어떤 돈을 가지고 어떻게 매매하라를 써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읽어보고 저도 나름대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한테 이제 구독자분들한테 이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맞다는 뜻이 아니고 코스톨라니 선생님이 그런 식으로 했다 이런 차원으로. 물론 제가 하는 게 단타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게 변형이 돼버렸냐면 코스톨라니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 장기적인 관점의 우량주 매수가 계속 적용하려고 노력해 봤는데 우리나라에는 잘 안 맞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응용해서 하는 겁니다. 길게 1년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짧게 한 3, 4일 정도로 끊어가지고 많이 빠졌다 싶을 때 들어가서 버티고 올라가면 이때는까지 계속 홀딩이죠. 그러니까 코스톨라니 선생님 기준으로 보자면 빠질 때 여기쯤에서 매수를 해서 버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섰으면 이제는 계속 버텨야 되는 구간에 들어간 겁니다. 가진 사람은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정도 올라오면 이익 실현하고 이런 식의 이제 그 패턴을 연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옆길로 너무 샜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지금 그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 손실이 나서 지금 그 힘드실다면 주식시장을 떠나는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가장 좋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주식으로 모든 걸 잃고 저는 그 모든 걸 잃지는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먹어 살아야 될 어떤 기본적인 거는 그 남겨놓고 나머지로 했었기 때문에 여유자금을 거의 잃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까지 건드려서 더 하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습니다. 해보면. 그래서 하려고 그러다가 이건 아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 가족 생계비 부분까지 건드리게 된다면 자영사하는 제 입장에서 그것까지 건드리게 된다면 생계의 위협을 받을 수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해서 고민하다가 그 저희 집사람한테 사과를 하고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됐다. 그거 정말 힘든 부분입니다. 그렇게 큰 손실을 안겼다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그 힘듭니다. 근데 그것을 해야 할 때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그 부분으로 그 또 집사람이 그런 부분은 또 담담하게 잘 받아줘서 많이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세상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고 제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저를 믿고 지켜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줘도 아깝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됐다고 보고요.
이야기가 오늘 자꾸 이상하게 올라가는데, 지금 아주 힘든 일을 겪고 계실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힘들지만, 저처럼 힘든 분들한테 경험 삼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걸 사실대로 아는 사람한테, 가장 아끼는 사람들한테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알코올 중독자가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방법은 내가 알코올 중독이라는 것을 인지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술 좀 못 먹게 막아달라고 사정을 하는 거죠.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담배 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담배 피우는 것을 가족들한테 알려가지고 내가 담배 못 피우게 협조해달라고 부탁을 하면 가족들이 어떻게든 막으려고 애를 써줍니다. 그래서 그 눈치 보여서, 저도 우리 아들 눈치 보여서 담배를 거의 안 피운 지 몇 개월 됐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주식 투자에서 중독됐다고 느껴지면 여기서 빠져나가고 싶다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주식 중독에 빠져서 돈을 이렇게 잃어버렸다. 그래서 내가 그만해야 되겠다 하고 가지고 있는 돈의 전부를 다 줘버리면 됩니다.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돈이 없으면 투자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없습니다. 하나도. 제가 가진 것이. 집사람한테 1,000,000원 꿔가지고 지금 그 돈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집사람이 제 투자자입니다. 저한테. 저는 이제 집사람 돈으로 매매하는 거고, 벌면 전부 다 집사람한테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투자를 끊을 수가 있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못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10년 넘게, 제일 처음 했던 일이 그겁니다. 경험 삼아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에서 조금만 더 할게요. 그렇게 전업 투자해서 다 떨어먹고 나서 집사람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고, 이제 그만두겠다 하고 나서, 그 다음 제가 찾은 것이 뭐냐면, 컴퓨터도 없고 신문도 없고 뉴스도 들리지 않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일을 하자, 땀 흘려서 일하자 생각했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 바닷가에 있는 주차장을 임대를 해서 주차장 사업을 했습니다. 그 주차장에 보시면 컨테이너 이거 있죠, 그죠? 컨테이너에다가 침대 하나 갖다 놓고 난로불 피워가지고 겨울에 정말 추웠습니다. 막 살을 에이는 고통 속에서 자면서 이제 뼈저리게 후회를 하는 거죠. 다시는 두 번 다시는 하지 않으리 그러고 자동차 관리하고 겨울에 눈 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거기서 시간을 보내면서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뉴스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보고 있으면 주식이 잊혀집니다. 그렇게 해서 주차장 1년 하고 그 다음 PC방 5년 하고 그 다음 편의점 5년 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의 구멍가게이지만 장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야 10몇 년 지나고 나서 먹고 사는 문제들에서 어느 정도 좀 벗어났고 애들도 어느 정도 컸기 때문에 이제는 여유자금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다시 시작한 게 지금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 했던 가슴 아픈 뼈 아픈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는 그렇게 당하지 않아야 되겠다 싶어서 손절해야 될 때 이걸 손절하지 않으면 뒤에 오는 엄청난 그런 문제들을 알기 때문에 손절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대응을 조금은 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엿기로 조금 세버려서 제가 이제 무슨 말 하려다 이러고 왔는지 모르겠는데요. 여하튼 이 바닥이 상당히 힘든 곳이니까요. 주말 동안에 충분히 잘 심사숙고하시고 혹시나 아니다 싶으신 분은 이 바닥을 빨리 뜨시기를 조언 드리겠습니다. 저는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전한 그러니까 여유 자금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떠나지는 않습니다. 이 방송은 계속 될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너무 엮기를 샜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그 당시 때 선물 옵션을 매매를 했기 때문에 지수가 내려가고 올라가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좀 파악이 된다 싶어서 그래서 오늘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상당히 생각과는 다르게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부분 이야기하다 말았던 것 같은데요. 선물 지수가 내려올 때 올라간다는 개념으로 해서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매도까지 잘했죠. 그 다음 내려왔을 때 여기서 지수가 내려올 줄 알았어요. 왜냐면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이제 일반 개인들이 당하는 모션입니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내려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설마 이 9%까지 오르라고 생각 못하지 않 7% 올랐으니까 이 정도 되면 고점이다. 이제 내려가겠지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매수를 딱 했는데 풋을 인버스를 매수했는데 확 돌을 버리죠. 이렇게 확 빠져버립니다. 이 부분에서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거의 그렇게 당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종목이 올라가면 거의 이런 식으로
그 똑같이 당하게 돼요. 자, 이렇게 내려오면 아 이제 이 부분은 끝났구나. 뭐냐면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별로 먹지도 못하고 여기서 샀다가 이쯤 되면 이제 아 이거 더 빠지면 어떡하지, 내려갈 것 같다 싶어서 팔고 나면 또 올라가 버리죠. 이게 이제 여기서 끝나면 또 그나마 그 덜 억울한데, 이게 내일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화병 도집니다. 그죠? 아 이걸 여기서 잡았는데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지수가 내려갈 때, 그러니까 그 워낙 불안정해서 그 지수가 자꾸 내려가니까 내려갈 때 뭔가 매매할 게 없을까 싶어서 인버스 쪽으로 한번 해보자.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이만큼 올랐으니까 8,000원짜리가 지금 12,000원까지 올라갔죠. 이 바닥으로 보자면 6,000원이 12,000원 갔으니까 2배 벌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에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 거란 얘기입니다. 근데 그 선물 옵션 인버스 이 계통의 종목들은 일반 종목들보다 움직임이 더 빠르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해보니까 아니다 생각이 들어서 그냥 실패담을 들려드리는 겁니다.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거기서 들어갔네요. 코스트라인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려갈 때 매도 치는 하방 배팅을 하는 그 투자를 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상방 투자를 주로 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코스트라인 선생님이 처음 돈을 벌었을 때 내려갈 때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버셨어요. 아 여기네요 출발점이. 코스트라인 선생님이 돈을 가장 많이 벌었을 때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2차 대전 때 그 부친께서 프랑스 파리의 정권 객장으로 유학을 보냈는데 2차 대전 일어나기 전에 그 파리의 정권사 객장에 가서 이제 딜러로 이렇게 딜러 있죠. 왜 그 요즘은 컴퓨터로 하지만 옛날에는 딜러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종이에다가 돈 이렇게 얼마 그러면 적어가지고 창고에 하면 창고에서 이제 쳐갖고 주문하고 막 이렇게 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아주 원시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이제 그 중개하는 이 중개업을 하면서 틈틈이 이제 투자를 하셨대요.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그 벌었는 월급 받아갖고 이제 돈 모았던 걸 가지고 몽땅 집어넣어갖고 다 날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2번 날리고 다 날려버려가지고 그 중개인으로 일하면서 그 수수료 받은 거 가지고 모아가지고 다시 도전해서 3번째 도전해서 돈을 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돈을 많이 벌었을 때가 언제냐면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많이 벌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게 재밌는 이야기라서 들려드릴게요. 그 책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2차 대전에 일어나서 독일군들이 프랑스로 막 진격해서 마지노선을 뚫고 프랑스로 진격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때 프랑스의 정시가 어떻게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독일군이 프랑스 파리를 향해서 진군해 오고 있으면 마지노선이 뚫려서 프랑스 파리로 진군해 오고 있으면 정시가 폭락할 것으로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근데 그 당시 때 군중 심리가 프랑스 파리의 그 주가가 폭등을 해버린 거예요. 거꾸로. 이제 그걸 풀어서 설명하면 2차 대전이 발생해서 독일군이 프랑스를 침공하려고 마지노선으로 접근하고 할 때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근데 막상 그 파리 근교까지 그 독일군이 몰려왔을 때 정시가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튀어올라버린 겁니다. 그래서 코스트라니 선생님은 이 부분대에서 선물 매도를 친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면 악재이기 때문에 매도를 쳐서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때 그 주로 이제 그 객장에 안 들어가고 돈이 많으니까 그 객장 가장 가까운 고급 레스토랑에 앉아갖고 이제 그 달팽 요리 같은 고급 요리를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식사하시면은 그 잘 아는 친구들이 정권사의 친구들이 쫓아와서 정보를 주는 거예요. 아 이보게 코스트라니 이번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네 이러면서 이제 이거 사게 이렇게 이제 그 막 알려주려고 쫓아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친했다기보다는 이제 잘 아는 정권사에 있는 사람이 쫓아와가지고 이제 코스트라인이 지금 주식에 몰빵을 해야 되네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지금 전쟁이 끝났단 말인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전화하는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아니 전쟁이 끝난 게 아니고 조만간에 2, 3일 내로 독일군이 파리로 진군한다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코스트라인 선생님이 이제 멍 때린 겁니다. 독일군이 2, 3일 내로 파리를 점령하는데 주식을 사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논리는 뭐냐면
지금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서 주가가 폭락했기 때문에 독일군이 파리를 점령하고 나면 전쟁이 끝나죠. 프랑스는 독일한테 그 항복할 거니까 항복하면 전쟁이 끝나기 때문에 정시는 전쟁이 끝났다는 걸 호재로 해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을 어린애들 때라고 알려주러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코스트라이즈님이 그때 바로 밥 먹다 말고 다 던지고 있는 거 전부 다 팔아가지고 그 돈을 다 챙겨가지고 미국으로 피신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 3, 4일 뒤에 독일군이 파리를 점령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소식을 알려줬던 그 친구는 독일군인한테 잡혀가지고 총살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그 말이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 이렇게 됐는데요. 거기에서 핵심이 뭐냐면 코스타니 선생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내려갈 때도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봤고 2차 대전 때요. 올라갈 때도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봤다. 근데 내려갈 때 수익을 올리는 것은 대다수의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데 나 혼자 기쁘기 때문에 기쁘지가 않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선물 매도 쳐가지고 2배 수익 혹은 뭐 선물 매도 쳤으면 엄청나게 벌었을 겁니다. 한 400% 벌었겠죠. 5배 벌었다. 대다수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기쁘지가 않더란 얘기예요. 근데 올라갈 때 배팅하면 다 같이 행복한 상황이다. 이 부분 하고, 그리고 초보자들은 내려갈 때 배팅 치는 것보다는 올라갈 때 배팅 치는 게 더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내려갈 때 돈을 벌 수 있다는 이 부분에 꽂히게 되면 주가가 내려갈 때도 수익 올리고 주가가 반등할 때도 수익 올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내려갈 때는 인버스 종목으로 매도를 쳐서 먹으려고 그러고 단 반등할 때는 우량주 사갖고 올라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게 되죠. 그러면 한 가지 할 때도 제대로 못하는데 두 가지를 하게 되면 10중 8군 이렇게 돼요. 오늘 제가 한 것처럼 선물이 이제 반등하잖아요. 올라가면 지수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위로 쫙 올라가면 그냥 한쪽만 보는 것 같으면 올라갈 것 같으니까 우량주를 사면 됩니다. 그냥 사면 되는데 이때 생각이 뭐가 드느냐면 이 선물이 만약 올라가다가 여기서 꺾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내려갈 때를 대비해서 풋을 사야지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인버스 종목을 사야지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걸 사버리면 내 생각과 다르게 올라가 버리면 여기서 손실이 발생해 버리죠. 우량주는 급등해 버리고 나는 손실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원료를 대가지고 만약에 지수가 더 급등해 버리면 갭으로 손실이 엄청나게 발생하죠. 여기서 손절하고 우량주를 가려고 그러면 우량주는 저 위에 떠가지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 저쪽 다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을 가는 것은 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 정리하면은요, 가능하면 인버스 쪽으로 보지 마시고 잘 안 맞다 싶어서 모르겠다 싶을 때는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어제처럼 급락을 해서 진짜 바닥이라는 생각이 들 때 이럴 때 우량주 쪽으로 매수 타이밍을 노리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이게 오늘 이렇게 급등했다고 해서 현재 흐름은 상승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대다수는 외바닥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거의 상바닥 형태를 이루거든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또 올라가면 틀림없이 누군가 눌러서 다시 내려오는 모션을 취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림이 바닥을 찍고 들어 올리다가 다시 눌릴 때 이 밑에까지 안 내려오고 한 이 정도 내려오고 돌아갈 수는 있을지라도 아래쪽에 이 내려오는 쉽게 말하면 급등하다가 다시 약간 조정주는 그런 타이밍이 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타이밍에 우량주를 매수하는 쪽으로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하지도 못해놓고 뷰웍스 이 종목도 정말 아깝습니다. 이게 정말 우량한 종목인데 어제 제가 말씀드릴 때 이 우량한 종목이 20%나 빠지다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상한가 땡겨 올려버렸습니다. 이 종목도 정말 아까운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잘하지도 못해놓고 너무 길게 설명드린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보유 종목을 다 팔아버렸습니다. 50만원 벌었다가 아까 인버스 그거 샀다가 거꾸로 한 20만원 날려먹고요. 그죠? 879만원입니다.
그래서 28만원, 오늘 플러스 28만원 수익으로 해서 그동안 손실의 어떤 흐름을 끊고 다시 새 출발하는 기본선에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은 끊어줘야 되거든요. 물려서 손실 보고 있을 때 이걸 계속 물고 가고 있으면 심리적으로 흔들려 가지고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출발선이다 라는 생각으로 클리어 한번 시키고, 그 다음 주말 동안 또 드라마 보면서 영화 보면서 푹 쉬고 월요일부터 시장 상황 봐서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웬만하면 우량주 쪽으로 분할 매수해서 한 종목에 100만원씩 나누어서 예전에 하던 그 방식대로 기본에 충실한 매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웠습니다. 많이 벌 수 있었던 날이었고 50만원 벌었는 걸 그대로 지키기만 했어도 됐는데 괜히 인버스 한번 건드렸다가 수익이 확 줄어들어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아쉬운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잘하지는 못했지만 나름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 제가 보는 시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많이 힘드실 겁니다. 뭐 물론 잘하시는 분은 수익 내셔갖고 잘하시겠지만 대다수의 분들은 힘드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혹시나 멈춰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용기를 내셔가지고 멈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하시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위험 관리 하시면서, 저도 이번에 반성 좀 많이 하겠습니다. 이 떨어지고 있을 때 몰빵을 해가지고 손실이 더 컸는데요. 물론 한 방에 몰빵해서 이렇게 빠진 게 아니고 내려올 때 계속 물타기를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물타기했다가 오늘 제대로 이 반등만 나왔다면 손실분을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가진 종목이 반등을 못 해버려가지고 이 정도는 올라와줘야 되는데 여기서 못 올라오는 바람에 그래서 반등이 약해서 지금 헛다리 짚어서 그런 거지, 실제로 여기서 매수한 것까지는 어제까지는 맞았다고 봅니다. 오늘 못 올라간 게 문제였지. 그래서 어제 댓글 참여를 상당히 많이 해주셨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어려움을 나누고 또 좋은 종목 있을 때 정보 공유하고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제가 바라는 것은 별거 없습니다. 그냥 투자자는 외롭습니다. 가족들한테 말도 못하고 소가리를 하죠. 그리고 정말 화딱지 납니다. 그죠? 이 좋은 장에 이만큼 급등하는 지수가 10% 올랐는데 내가 가진 종목은 이 반도 못 오르고 있는 이런 안타까움들, 혹은 오늘 정말 연구에서 딱 잡았는데 급등해갖고 수익이 크게 났다, 이런 기쁨,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게시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궁금한 점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댓글에 남겨놓으시면 댓글은 제가 다 읽어봅니다. 말주변이 없어서 답글을 안 붙이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붙여드리고요. 그리고 댓글 주신 부분에 대한 내용은 그 다음날 방송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위험 관리 잘 하시고 즐거운 투자를 하시려면 배팅을 줄이면 됩니다. 1000만원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100만원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아주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10% 이래봐야 10만원 밖에 안 잃기 때문에 1000만원에 10만원은 큰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배팅을 줄이는 방향으로 저도 저한테 그렇게 주말 동안에 계속 말하겠습니다. 배팅을 줄이자고. 제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은 너무 무리한 배팅을 하고 있다는 거고, 그거 제 아들들이 어제 많이 지적을 해줬던 부분이고 듣고도 고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고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한 종목당 100만원을 넘어서지 않도록, 혹시나 다음에 제가 종목에 100만원, 물타기까지 해서 200만원 이거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하면 댓글에 왜 그랬니? 라고 꼭 지적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종목에 100만원이 넘지 않도록 잃지 않는 매매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힘든 날 잊어버리시고 밝은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더 열심히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